그 기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윤석열 전 총장직에서 시간표가 나왔다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구상이 나왔습니다. 구상. 반문 빅텐트. 하나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반문 빅텐트 구상 펼친 윤석열 전 총장. 이제 국민의힘과 본격적인 주도권 싸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 측이 가장 중요하겠죠. 입당 시기를 놓고 밀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한참 계속될 것 같아요. 윤석열 측에서는 탈진보 세대도 포용하겠다. 자유민주주의, 상식, 공정이 중심이 될 것이다. 제3지대에서 펼칠 여지도 남겨놨습니다. 구심력 키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죠. 신규로 입당하는 굉장히 늘었다고 하고요. 입당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의 화법이 모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박창환 교수님, 탈진보 세대도 포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진보 측에서 이탈한 지지자들을 우리 쪽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쪽으로 데려오겠다는 건데, 그러면 보수 지지층이 있고요. 진보층에서 이탈된 세대까지 데리고 오면 대선 승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예. 확실한 대세론을 만들겠다, 이런 의도인데,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이야기들이 본인의 인생에서 점철된 어떤 그 신념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필요한, 그리고 이준석 돌풍이라고 하는 현상과 거기에 우리가 흔히 이제 이준석 돌풍이다 그러면은 그 바람에 녹아드든지 예. 아니면은 그 바람을 타서 돛을 펼치든지 이걸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윤석열 전 총장과 이렇게 딱 녹아드는 느낌이 들지를 않고 사실은 상식, 그다음에 통합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 뭐라 그럴까요? 이 분위기하고는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한마디로 반문 빅텐트라고 그랬는데 반문 빅텐트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내내 야권에서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은 빅텐트 치려고 안철수 대표랑 이준석 대표도 만나고 있는 건데 예. 결국은 주도권 싸움이에요. 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탈한 표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것까지도 받아들일 정도로 너네가 주도권 내려놔야 되라고 하는 이야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통합 주도권을 갖다가 지금 이준석 돌풍으로 국민의힘의 주도권이 세지니까 예. 살짝 거리두기 그러면서 뭔가 그들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네. 욕망이 표출되는 거 아니냐. 통합, 네. 상식 이런 것 속에.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입장에서도 김 의원님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약간 좀 허술하고 힘들어요. 그럼 본인이 나가지고 당의 지지율을 확 끌어올리면 주도권을 단숨에 질 수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 주도권 싸움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그립을 크게 질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누가 뭐래도 국민의힘은 이준석의 시간입니다. 예. 말 그대로 언론 허니문 기간이죠. 지금 완전히 모든 기승전 이준석으로 끝나는 이 언론 모적인 기사도 많고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다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굳이 지금 입당을 해서 이준석의 시간을 갉아먹어 이렇게 반으로 반분해가지고 언론의 집중도를 나누는 것은 윤석열 총장이 생각하기에도 유효한 전략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다만 저는 이렇게 지금 주도권 싸움으로 빚어질 수는 있지만 지금 사실 대부분의 정치 기사들이 야당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결국 예. 이제 윤석열과 국민의힘 간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이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둘 간의 이 미묘한 긴장 관계가 사실 국민들이 우리 야당에 집중하게 하는 큰 이 구심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하는 공정과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공정이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네. 그 공정을 어떤 식으로 융화시켜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권 창출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 둘 간의 조화와 어떤 협상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이동훈 대변인의 이 얘기 한번 볼게요. 왜 그러냐? 지금 국민의힘 의석수가 102석이라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을 압도해야만 집권 이후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 지금 국민의힘을 통해 이기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 듣고 이영걸 대표님. 네.
이기는 걸 넘어서 집권 이후에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뭐 저는 뭐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예. 뭐 옳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야권 대통령이 된다면 누구든지 사실 힘든 거예요. 지금 뭐 그렇죠. 총선 끝난 지 2년 다음에 대통령 돼도 그 2년이라는 기간은 여소야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야당에서 여당이 바뀌는 된다면 거니까. 그렇죠. 예. 102석 그리고 지금 범민주 한 200석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되더라도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 선거할 때 압도적인 표차로 좀 이기면 그래도 좀 힘이 좀 동력이 대통령 생긴다. 쪽으로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뭐 범진보에서 나온 사람들 탈진보, 중도, 기존 보수 다 포함해서 굉장히 큰 그림을 좀 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6월 말이나 7월 초에 대권 도전 선언을 하되 예. 국민의힘에 너무 빨리 들어가면 예. 기존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있는 옷밖에 못 입잖아요. 그러니까 좀 제3지대를 좀 다니면서 좀 충분히 세를 좀 규합한 다음에 예. 제가 보기에는 뭐 8월 말쯤에 이제 국민의힘 경선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때 입당을 하든지 아니면 9월 말에는 이제 1차 컷오프 되고 9월 말쯤에 하거든요. 그때쯤 국민의힘하고 손잡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방안을 좀 구상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신문은 또 어떻게 제목과 내용을 달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에서도 비슷합니다. 이동훈 대변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탈층 품고 공정을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의 대권 구상은 보수, 진보, 아우르기였습니다. 관련 영상을 좀 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총장 때 생각하는 거는 중도 탈진보, 문재인 정부 실망한 탈진보 세력까지 안고 와야 한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계신 거고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내년 대선에서 그러니까 보수와 중도를 이탈한 진보 세력까지 아울러 승리해야지 집권 이후에 안정적 국정 운영까지 도모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뭐 금태섭 전 의원이니 진중권 전 교수니 이런 분들 다 두루 만나면서 경청하고 최종 결정하겠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리를 잘해 주셨네요. 한국일보는 윤 전 총장의 집권 구상을 세 가지로 아예 요약을 해냈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탈 민주층을 끌어안고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을 선보여서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약속하는 것이 메시지의 굵은 뼈대가 될 전망이다. 이게 현근태 변호사님. 지금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윤 전 총장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이탈한 지지층 또 중도층에 있는 지지자들을 흡수하기 어려울 테니 제3지대에서 그 힘을 얻어가지고 그걸 안고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예전에 이게 가장 많이 똑같은 얘기를 하던 분이 있었죠. 안철수 대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어쨌든 중도층을 끌어안아야 된다. 자기는 어쨌든 중도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약간 명분인 것 같고요. 저는 약간 민주당 흔들기로 보여요. 지금 얘기하는 뭐 민주당 금태섭 흔들기?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현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대선 국면에서 흔들리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혼란스럽다 그러면 네. 그런 사람까지 끌어안겠다. 저는 오히려 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지금 아까 윤 대표님 말씀처럼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다수석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뭐 진중권 교수나 뭐 금태섭 의원보다는 민주당 내에서 이탈할지도 모를 사람들을 자기가 끌어안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당을 깨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세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거기에 더 포커스가 있다. 왜냐하면 본인의 어쨌든 그 대선 지지율 그걸 봤을 때 당선 가능성이 높으면 아마 민주당에서 일부 지금 현역들이 오지 않겠느냐 본인한테.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 세력을 구축해서 일단은 뭐 민주당에서 이탈,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당연히 올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들어갈 걸 전제로 한다기보다는 본인만의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 이런 의도가 조금 더 강하지 않은가. 왜 그러냐면 그전에 뉴스는 항상 기정사실화. 입당은 기정사실화되고 시기만 문제다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나오는 내용들 보면은 약간 뭐 중도를 얘기하고 제3지대 쪽으로 조금 더 방향이 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예.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내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윤석열표 공정은 공정 플러스 상식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
박창환 교수님, 이게 참 추상적인 얘기여가지고 손에 잡히지가 않긴 한데 공정에다가 상식 더하기 플러스 알파를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로 내놓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사실은 여야 모두가 다 공정을 얘기합니다. 예. 지금 청년들이 공정함을 요구한다 이래가지고 다 공정을 얘기하는데 단언은 같은데 뜻이 다 달라요. 예. 윤석열의 공정은 이제까지의 이미지는 권력의 부패에 맞서는 정의의 칼 이런 공정이죠. 예. 반면에 이준석 당대표가 얘기하는 공정은 실력을 기반한 공정. 예. 그 느낌이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올라가기 당연하지. 그런 거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진보층이 얘기해왔던 공정은 뭐냐? 기울어진 운동장을 갖다가 보정해주는. 그래서 여성이라든지 약자층이라든지 빈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완해주는 쪽의 공정을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 공정을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과연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지금 지난번에 이준석 당대표 그 토론 때도 이런 그 소위 말하면 실력에 기반한 공정을 두고서 진보 측에서도 보수 측에서도 다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충분히 이제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큰 토론이 벌어질 과제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어떠한 공정이 지금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인가.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그걸 상식으로 대체를 했는데 예. 이 부분은 뭐 다른 후보들도 아마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좀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표 공정의 이미지를 어떻게 바꾸느냐. 예. 이제까지는 권력에 맞서는 칼이라고 하는 정의에 가까운 그런 공정이었다면 현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은 또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다른 소위 말하면 기회의 공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완해주는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윤석열이 정책을 통해서 예. 자신의 이미지를 그런 쪽으로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거는 예. 굉장히 큰 과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에 대한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죠. 이제 국민들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지면. 근데 이 부분에 더 비판하는 의원이 나왔습니다. 하태경 의원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표현들이 화법이 좀 모호하다. 그 이유가 너무 자신감이 없는 것 같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윤석열 일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확 떴는데 점점 저물었던 이유가 그런 모호한 화법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얘기한 내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모호하다 너무 자신감이 없는 것 같다. 화법이 뭐 뚜렷하지 않고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거나 비유적으로 하거나 정치하는 분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못 알아듣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윤석열 일기거든요. 안철수 신드롬이 확 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저물었던 이유가 그런 모호한 화법 때문에 그래요. 국민과 제대로 소통을 하지 않고 선문 다 받으시 그리고 나중에 또 피해 나가려고 하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실패했는데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태경 의원도 말을 참 잘하는 것이 윤석열 전 총장은 안 대표로 묶어버렸어요. 안철수 대표의 일기다. 이게 김재현 의원이. 글쎄요.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은 앞으로 계속 비교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화법이 좀 모호하다. 그 이유가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자신감이 없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모호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를 지켜보면 소위 이른바 그 행보 정치를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어딘가를 방문했다, 누구를 만났다라는 식의 행보를 보여주거나 혹은 어떤 제3자를 통해서 본인의 메시지가 전원되는 형식으로 본인 메시지가 주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국민들은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 단상이 잡히질 않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윤석열 총장이 거의 주요 기치로 내가고 있는 공정이라는 건 역시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공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향점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지금 대선 행보를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다면 윤석열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없다는 면에서 저 모호하다는 지적이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 의원 같은 다르게 생각해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모호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민주당
이탈층도 잡아야 되죠. 보수 세력 신경 써야 되죠. 네. 중도층 신경 써야 되죠. 그게 구체적으로 명확하면 어느 한쪽에는 좀 안 맞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그게 구체적으로 좀 안 정해져 있으니까 뭐 예. 그런 모호한 말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더 중요한 거는 아직 정치 참여 선언을 안 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선언을 해야지 뭐를 할 텐데 지금 굴 속에서 지금 마늘하고 쑥하고 들고 계시잖아요. 3월 초부터 들고 계셔서 아마 100일 잔치도 벌써 지났을 겁니다. 지금 한 15일 정도 안 되나요? 3월 3일인가부터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마늘하고 쑥 드시니까 이 한계죠. 이제 정치 선언하면 이제 좀 더 분명히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공정, 상식 이것만 갖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번에 이준석 대표 된 거 봐요. 정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낡은 정치 좀 그만해. 진보는 수구 진보고 보수는 수구 보수야. 이제 싸우지 말고 새로운 미래로 해서 가. 국민의 명령이잖아요. 세대 교체가 뿐만 아니라 모든 구시대 정치의 청산을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공정, 상식 이것만 갖고 국민들이 표 주겠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 변화, 그리고 미래,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화합. 이제 누가 돼도 우리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하듯이 청군, 홍군 싸워서 이제 싸우는 거 좀 그만하고 미래를 위해서 좀 손잡고 가는 정치인 그런 사람을 저는 뽑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까지 윤석열 지지 이렇게 올라간 배경 세 분이 계시잖아요.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또 중앙지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집안 수사하는 중앙지검 검사 후배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 얻은 측면이 있거든요. 예. 이거는 저는 이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예. 앞으로 나는 뭘 할 거다, 어떻게 할 거다 빨리 선언하고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 좀 보여줄 때다. 저는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보수 유권자 측에서 이준석 대표를 선택한 이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의 트렌드 분위기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도 계속적으로 이른바 X파일, 윤석열 X파일을 언급해 왔었죠. 경선하면 문제 드러나게 된다. 쉽게 야당 입당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송영길 대표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기 보면요. 우리 문제는 아니지만 딜레마적 상황일 거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외곽을 돌면서 행보가 이제 빨라지는 거에 대해서 딜레마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 여기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딜레마거든요. 결국은 아마 입당 문제일 거예요. 당내 들어가서 경선을 할 거냐. 지금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박근혜 두 분 경선하면서 다 나온 얘기잖아요. BBK 네. 얘기라든지 최순실 얘기. 결국 경선에 치열하게 하거든요. 지금 하태경 의원도 출마하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아마 홍준표 대표도 입당이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들어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검찰 후배이기도 하지만 본인도 어쨌든 대권 나간다 그러면 많은 문제를 던질 거란 말이죠.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들어갔을 때 내가 경선 과정에서 다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고민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아마 중도냐 아니냐 이런 고민보다 입당을 해서 내가 당내에서 경선을 거쳐야 되느냐. 예. 그 생각이 근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 보면 굳이 거쳐야 되느냐. 그렇죠. 경선을. 왜냐하면 다 뽑힌 다음에 나는 밖에 있다가 거기 국민의힘에서 후보랑 그냥 밖에서 단일화 하면 되는데 그럼 당내 경선도 안 해야 되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검증이라 그럴까요? 예.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들어가서 꼭 이 험한 싸움을 해야 될까? 이 생각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송영길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BBK 문제처럼 야당 경선 과정에서 밝혀질 거라고 본다. 여기요. 저쪽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는 홍준표, 하태경 등이 간단한 분들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박창환 교수님. 뭐 장관이나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도 보고 예상되는 논란이 있고 예기치 않은 논란이 드러나면서 낙마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엑스파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될 거다 이런 얘기인가요? 저는 저게 무슨 뭐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게 네. 뭔가 아직 국민들이 모르는 언론에 안 나오는 뭔가가 있다 뭐 이런 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이제 토론 과정이나 예. 경선 과정에서 또 당내에서 사실은 정치인이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게 경선 과정이거든요. 정말 치열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소위 박근혜 측근 논란, 예. 그다음에 BBK 논란. 두 전직 대통령이 다 그걸로 감옥에 갔는데 예. 그건 이미 경선 과정에서 이미 다 나왔던 다 얘기예요. 나왔었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본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조기 입당했을 때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입당하고 나면 가만두겠습니까? 별 얘기가 다 나올 텐데 당장 방명록에다가 지평선 쓴 거 하나 가지고 지금 다양한 칼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이게 지평선이 맞는 거냐? 성찰이 맞는 거냐? 검찰총장이 지낸 사람이 이것도 모르느냐? 이런 비판들이 벌써 쏟아진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글 하나 쓴 거 가지고 저 정도인데 앞으로 토론을 시작하거나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행보 정치를 했다고 지금 주변 분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예. 메시지를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가 바라보는 시각과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격론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준석 당대표가 토론 과정에서 보여줬던 말 한마디들 때문에 결국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뭐 창문 깨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말이 다 있었는데 예. 윤석열의 말은 그보다 더 큰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쉽게 예. 그 경선에 뛰어드는 것들이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지금 뭐 서민 교수라든지 조국 흑서 쓴 저자들 예. 이런 분들과 함께 좀 뭔가 묶어서 자기를 엄호해 줄 수 있는 제3세력을 같이 가져가고 싶은 마음은 예. 꿀뚝 같은데 버스 놓칠까봐 또 그다음에 이 꿀뚝 저기 소위 말하면 진보 이탈층이 예. 진심으로 자신에게 충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요 사실이 굉장히 큰 딜레마가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김대삼 의원님 지금 어떻게 보면 야당의 대선 후보들도 굉장히 그 경선 흥행이 될 것 같다는 예감, 뭐 전망이 나올 정도로 지켜보고 있는 시선들이 많아요. 거기에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그거를 거쳐서 이기는 그러니까 대선 후보 타이틀을 타는 것과 제3지대에 있다가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단일화가 돼가지고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과 그 둘 중에 하나를 놓고 보면 윤 전 총장은 뒤쪽 거를 좀 선호할까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경선 과정에서 무엇을 검증하느냐, 예. 뭐 혹은 지금 소위 이야기하는 엑스파일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는 만약 이 제3지대에서 계속 세를 불려서 결국 검증 과정을 짧게 해가지고 대선 후보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우리가 가깝게는 지난 보궐선거를 생각해 봤을 때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간의 경선 과정에서 결국 큰 당으로서 조직력과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안철수 대표를 이기고 오세훈 후보를 최종 후보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아마 윤석열 총장도 유심히 지켜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제3지대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선택지 없는 내용인 것 같고 예. 국민의힘의 입당에서 무언가를 할 텐데요. 저는 그 엑스파일과 관련된 이야기,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드러나는 어떤 그런 뭐 비위 의혹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결국 대선 후보가 거쳐가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그게 굉장히 큰 문제여서 경선 과정에서 그게 드러나서 낙마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국민들한테는 일정 부분 유효한 면이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에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가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국민들께 납득시키는 것이 또 대선 후보가 겪어야 되는 어떤 그 과정도. 과정이기 때문에요.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해서 이 예. 과정들을 단단하게 견뎌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아무리 어떤 과정, 어떤 형태라고 하든 분명히 위기는 옵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느냐, 그것도 굉장히 대선 후보로서의 큰 차질이죠.